자, 이번엔 TMI 뒤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도 접해 보셨을 텐데, 저 출연자 소개해야죠. 알파경제 김종효 의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효 의사는 늘 계시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네. 자, 일본의 다카이시 사나의 총리가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대만 무력 충돌 시 유사시에는 무력 개입 수위가 높아요. 굉장히 높은 수위에. 이게 자의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또 미국에서 뭔가 한번 툭 쳐봐 이렇게 해갖고 툭 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수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중국의 한일영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유학과 여행을 자제하라 이런 자제령까지 나오고 있죠. 상황 파악을 좀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9월 달까지 파악하고 있는 지금 방일한 중국인들 숫자를 보면 지금 750만에 육박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9월 달까지 방한한 외국인들 숫자가 3천만인데 6월 달 반기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많았거든요. 2위가 중국이었는데 9월 달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이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여기서 더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많이 가는 것도 많이 가는 것인데 객단가, 그러니까 1인당 쓰고 있는 돈이 중국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가 않은데 우리는 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국가 GDP가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예상이 0.9였는데 1.2가 나왔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0.4가 나왔잖아요. 네. 그나마 유일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인데 물론 그 관광과 관련된 폐해도 많습니다. 뭐 교토라든지 이런데 뭐 최근 뉴스 보시면 뭐 관광 폐해와 관련된 그런 얘기도 많고 일본인들 스스로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가장 돈 많이 쓰는 중국인들이 정말로 빠지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최근에 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게 아무런 타격이 없을까 싶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지지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뭐 한때 80%가 넘었고 최근 조사에서도 거의 7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사나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의 색깔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이분도 참정당과 마찬가지로 일본 우선주의를 많이 외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군국주의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렇죠. 이제 네. 거기에다가 아베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이나 이 대외 정책도 계승한다라고 했는데 아베노믹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한국과 이렇게 척을 지지 않는 건 한미일 공조는 해야 되겠다는 시각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과거 발언 대비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뭐 웃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웃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뭐 어쨌든 에이펙에서는 시진핑과는 주석과는 굉장히 이제 얼굴 붉히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고 네. 실제로 자기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관광업계나 이런 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단 지지율이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쌀값이라든지 관광객 급감에 따른 그런 효과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문제로 가게 돼서 지지율이 좀 흔들리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낮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중국과 일본의 문제에서 반사 수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산식이 도입되잖아요. 이게 남북 문제로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팩트시트 공개되면서 지금 연락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그 팩트시트를 또 문제 삼기도 하고 핵잠수함 얘기 때문에 군비 문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지금. 어떻게 좀 파악하시는지. 사실 이제 지금 양국의 갈등이 뭐 지금 상당히 좀 이제 첨예화되면서 2012년에 이제 센카쿠 또 영유권 분쟁 정도의 그때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양국의 관계가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때 대표적으로 이제 2012년도에 토요타의 대중국 판매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수출도 월간 기준으로 10%까지 감소하기도 했었고 뭐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중국 내에서의 어떤
대규모의 반일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일상적으로 일어났었던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뭐 관광, 뭐 유학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그 경제 보복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쪽까지 비화가 된다라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그런 관계, 특히 이제 중국이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고 또 수입은 최다 이제 뭐 최다 수입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 쪽으로 확장이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안보 쪽으로 간다면은 지금 어차피 한미일 동맹이라는 거는 뭐 어떤 그건 하나의 어떤 상수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뭐 북한하고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이제 중국과 계속해서 굉장히 그 대립 관계를 유지한다면은 지금 뭐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일본의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았는데 이게 더 이제 더 확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아베 전 총리 때 북한과 관계는 최악이었거든요. 일본 같은 네.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이런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쪽에서의 어떤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게 이제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될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본의 경제가 지금 이렇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닌데 만약에 지금 중국과의 어떤 이런 뭐 중국이 정말 마음 먹고 경제 보복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지금의 어떤 스탠스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과연 거기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겠느냐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립의 관계에 있다가 서서히 이제 뭔가 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다카이치 총리가 뭐 이게 총리가 돼서 뭔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의원 때부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조였어요. 이런 그 발언의 기조. 그러니까 네. 친대만 반중국. 이거는 기조였는데 총리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런 그 경제 문제로의 어떤 이런 그 확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기에는 뭐 시간도 제한돼 있고 한계도 있고 한데,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달러엔 환율이 또 올라요. 아베노믹스의 계승, 다카이치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맞물리면서 달러엔 환율이 지금 155엔대를 가고 있고 9개월 내 최고. 우리로 치면 달러원 환율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지금 8원 70전이 올라서 1,466원. 그러니까 코스피가 눌려버리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다시 4,000포인트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일본의 저 불협화음은 우리가 누리는 반사이익보다는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이상하게 좀 엮여 들어가 버리면 피곤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시바 시게루 때는 한중일도 친하게 지내자, 최소한 싸우지는 말자의 분위기였거든요. 뭐 아시아 태평양 뭐 이렇게 뭐 사실 에이펙도 원래는 그런 의미잖아요. 경제 그것도 공동체. 있지만 한중일이 따로 모여서 경제협력 하자는 분위기가 막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총리 한 명이 바뀌고 이시바 시게루 때는 뭐 지지율이 30% 중반대밖에 안 나오던 게 뭐 2배 이상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니까 너무 이제 이게 확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어서 뭐 오늘 지금 우리 시장의 하락과 일본 시장의 하락도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중국 증시도 지금 출발한 이후에는 낙폭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와 좀 연동관계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홍콩 증시의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아마 우리 시장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자본시장에서는 공공의 상대인 미국의 지금 정책 때문에 뭉쳐도 시원찮은데 쪼개져 버리니까 분란이 더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장과 연동관계가 높은 뭐 일본 엔화와 항생지수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뭐 대만도 어찌 보면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큰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일부 AI 종목군들이 조정받는 것까지 다 엮여서 약간은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뭐 분명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시장의 본질을 뭐 뒤집어 엎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예전에 이제 일본과 중국이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센카쿠 열도 가지고 싸울 때도
결국은 어떤 방식에서 마무리가 되었냐면 중국이 일본에 똑같은 히토리를 공격을 했을 때 결국 일본도 별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마무리가 됐거든요. 거기도 자원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뭐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에너지도 다 수입하고 뭐. 그렇죠. 그나마 이제 에너지는 일본은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건 우리보다 좀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일본도 그나마 만들어내는 게 몇 가지 이제 IT 소재 이런 것들인데 그 소재와 부품의 대부분의 히토류가 들어간다라는 차원에서 네. 중국이 만약에 미국에 썼던 히토류 카드를 일본에 동일하게 쓰면 과연 다카이치는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나라고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하게 가면 문제인데 그렇게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게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또 이 반사수의 뭐 여행 쪽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제가 보는 진짜 뭔가 한다면은 방산, 군수. 어차피 우리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조용히. 그죠? 핵잠을 괜히 뭐 논란이 많은데도 뭐 대놓고 저렇게 들여오려고 하겠어요? 우리의 힘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또 와서 투 건드리고 할 텐데 진짜 우리 산업이 증시가 뭔가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또 바쁘게 날아간 것도 아마 이 방산 쪽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이나 아니면은 뭐 여행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행이라든가 이런 관광 산업에 대한 어떤 뭐 수혜 기대감은 전 정말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일본에 대한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요들이 고스란히 우리로 넘어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네. 지금 이미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한테는 무비자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미 중국 관광객도 우리나라 많이 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플러스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일단 뭐 지금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그쪽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오히려 저는 뭐 방산이나 이런 쪽도 그렇지만은 향후에 물론 이제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정말 이제 어떤 경제적인 뭔가 서로 간에 이제 약간의 그 충돌이 있을 때 그쪽에서의 수혜가 우리나라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될 것인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일종의 뭐 이제 히토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그 일본 제품들에 대해서 마치 생각부 열도체처럼 뭐 수입을 좀 이제 줄인다든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때 반토막이 나고 그랬으니까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그 빈틈을 좀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 사실 주목할 만한 것이 이번에 이제 일본과 지금 관계가 굉장히 냉각이 된 가운데서 중국 그 당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발언을 한 게 독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우리 편에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중국도 나름대로 좀 머리를 굴려서 이게 일본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은 이제 우리하고 뭔가 좀 이제 우리 쪽을 좀 이용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충분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느 쪽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어떤 것이 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방산 업종의 메인은 해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뭐 지금 중동 순방도 그렇고 지금 원래 메인 타겟이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쪽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중동 쪽으로에 대한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그 확장이 될지 여부가 방산주의 어떤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사는 좀 큰 그림이고 대놓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대놓고 우리가 뭘 할까요? 잘 싸우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투닥투닥거리는 거에 좀 좋은 건 뭐 라면? 어떻게 뭐 팔아야 돼요? 일단 그 소비재 쪽에서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흐름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의류 쪽에서는 뭐 수출 모멘텀 때문에 영어무역 홀딩, 영어무역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네. 신세계, 현대백화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어제 이제 뭐 삼양식품 실적 좋은 거야 뭐 매 분기마다 나오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 농심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어제 한번 또 급등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뭔가 분쟁의 이렇게 소지가 없는 소비 업종으로. 네, 이제 뭐가 이렇게 잡음이 많고 시장이 이제 주도 뭔가 좀 덜컥덜컥거리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소외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인이 더 오든 안 오든 일본 가던 중국인이 한국으로 기술을 돌리든 안 돌리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도 지금 월 단위로 거의 뭐 170만, 180만 정도의 외국인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쪽에 이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피해갈 만한 그런 공간이 좀 있다 정도로 저는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의외로 실적이 안 좋은데도 배당 꾸준히 주는 종목군들도 꽤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기관들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배당 이제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 좀 압축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신세계는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좀 제가 좀 주목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한섬 같은 거. 네. 이 재무구조 탄탄하고 3분기까지 실적이 진짜 엉망이거든요. 화장품도 제대로 못하고 뭐 제대로 현대백화점으로 가고 나서 해낸 게 없는데 아마 재고 소진하려면 제가 보기엔 4분기에 대거 할인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재고 소진과 더불어서 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께는 은근히 엔터가 그래도 오늘 좀 이 시장에서 또 방어 기전이 되고 있어요. 하이브 뭐 굴곡이 심했지만 YG엔터, JYP, SM 논란도 많은데 중일 간에 그래도 다 보는 것은 한국건가? 뭐 한국거 콧물이 나와버렸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터?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엔터주들의 상승이 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그런 거예요. 이제 중일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상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는 좀 더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네. 중국이 이렇게 이런 뭐 제스처를 좀 더 강하게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적의 적은 나이 친구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은 결국 한한령에 대한 해제인데 사실 한한령 해제라는 거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한령이 뭐 하루아침에 내려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해제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분위기의 개선이에요. 사실 올해 엔터주들이 사실은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디어유라든가 이런 종목들 정말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주가 돈이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은 향후에는 조금 이제 나아질 그런 여지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내년 실적에서도 지금 엔터사들이 중국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어떤 해외 투어라든가 대규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정이 잡혔지만은 여기서 중국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것들이 조금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나아지고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허용을 한다면은 정말 이제 엔터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은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하이브 같은 경우 이번에 완전히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떨어버렸단 말이에요. 내년을 좋게 만들려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떻게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엔터주들의 상승은 그런 관점에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일 간의 불협화음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라면과 엔터를 좀 표방하고 여행 좀 뭐 이건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이제 군수 쪽을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대충 알아들으셨을 거라 보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